이번 시간에는 도화살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이 도화살 다시 보기 시간에서 지난 시간들을 했던 한동안 제가 이제 다른 일주, 특별한 일주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었고, 이번 시간에는 다시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편야도화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내도화와 장외도화 이 두 개의 도화를 이제 합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도화와 장외 도화는 이제 합쳐서 하는 이유가 이게 담장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렇게 대비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장내 도화와 장외 도화 이 두 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도화라는 것은 이 담장의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도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장내 도화 울타리 안에 담장 안쪽에서 일어나는 도화 이런 의미가 되고 장외 도화는 울타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가 이제 그 장외 도화가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도화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장내 도화는 이제 도화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화 그러니까 끼라든가 또는 그 유흥이라든가 색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장내 도화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장내 도화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도화의 의미 전통적인 도화의 의미로서의 그 도화적인 기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내 도화가 어떤 거냐 하면은 도화가 연월지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여기 있는 이 구조에서처럼 도화가 이렇게 연월지가 아니고 이렇게 일시지에 있는 거, 또 연월지에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처럼 도화가 이렇게 일시지에 이렇게 자묘 이런 게 있는 경우를 우리가 장외도화라고 얘기를 하고 연월지에 있는 이런 도화를 그 장내도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도화라는 것은 연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지의 욕지이기 때문에 인이 그러니까 범띠죠. 범띠는 삼합을 할 때 술에서 삼합을 하니까 인 다음에 묘가 욕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도화죠. 그래서 묘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경우를 이제 일시지에 도화가 있는 거가 되니까 이거를 장외 도화다. 담장 바깥의 도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신금이 이제 그 있으니까 신유술에 신자진에서 삼합을 하죠. 신자에서 삼합하니까 신 다음에 유금, 유금이 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금이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장내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성도화만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장내도화와 장외도화는 보통 좌오, 묘유 이 네 글자는 다 도화의 글자라고 보기 때문에 연지나 월지 연지나 월지에 좌오, 묘유 글자가 있으면 연지나 월지에 좌우묘유가 있으면 이거를 장내도하다고 하고 일지나 시지에 좌우묘유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장외도하다 이렇게 구분해도 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도화가 격국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특성 어떤 그 이성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엄밀하게 진성 도화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좌오묘유 글자가 연지나 월지에 있으면 장내도하고 좌오묘유 글자가 일지나 시지에 있으면 장외도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장내도화의 정리를 해보면은 도화가 연지나 월지에 있는 경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장내도화가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장내도화니까 결국 울타리 안쪽에서 일어나는 도화 이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동네라든가 같은 직장 또는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사람, 뭐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 그런 도하의 기질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
굉장히 가정적이라는 거죠. 그 장래 도화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가정적이니까 도화의 어떤 바람기라든가 유흥이나 색정 이런 거와 관련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정적이고 부부 관계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도화가 좌우묘유가 연지나 월지에 있는 경우는 부부 관계도 굉장히 좋고 또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올인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책임감이 매우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합니다. 그래서 결혼 운이 좋다. 그러니까 결혼 운이 좋다는 것이 뭐 꼭 좋은 사람과 만난다 이런 것보다도 일찍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원형리 정법으로 봤을 때 연지나 월지에 이렇게 도화가 있다는 자체가 이제 이성을 일찍 만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일찍 이성을 만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가까이 있는 이성과 인연이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바람둥이적인 어떤 도화의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런 기질은 나오지 않고 굉장히 가정적이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연지나 월지에 도화가 있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외 도화라는 거는 도화가 일시지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멀리 이렇게 있는 겁니다. 멀리 일지나 시지에 도화가 있는데 연지가 인이니까 묘가 진성 도화가 되니까 묘가 이렇게 있거나 묘가 일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를 이제 장외 도화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일시지에 좌우묘유 어떤 글자가 있으면 그때도 뭐 장외 도화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외 도화가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했을 때 일단 이성을 만날 때 멀리 있는 사람과 인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또는 다른 동네 또는 다른 직장 뭐 낯선 사람 이런 사람과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되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관례에 따른 그 연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례라든가 관습 또는 그 어떤 제도에 따른 어떤 도화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도화를 하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유흥 술집이라든가 유흥과 관련되는 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도화들, 늘 낯선 사람과 맺어지는 어떤 도화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그런 연애를 한다는 것이죠. 파격적인 연애도 하고 또 그 어떤 신분을 초월하는 뭐 예를 들면은 사장과 직원이 연애를 한다든가 또는 뭐 옛날로 치면은 뭐 주인 마님과 마당새 간의 연애라든가 뭐 이런 식의 연애, 어떤 신분을 초월하는 연애, 어, 또는 뭐 그 사장과 직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분 초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 이런 것들도 파격적인 연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관례와 법, 그 제도 이런 것을 뛰어넘는 장외니까 그렇습니다. 장외 도화라는 것이 담장 바깥에 담장을 뛰어넘은 그러니까 조용한 도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쳐다보는 그런 도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관습과 제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연애 사건이기 때문에 변태가 될 수가 있죠. 변태적 기질도 나오고 신분을 초월했게 되고 상하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도화도 되고 그런 것이 이제 다 장외 도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 도화가 있는 사람은 이제 진정한 바람둥이죠. 장내 도화는 가정에 안착하고 굉장히 가정적이고 한 사람에게 올인하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봅니다. 부부 유정하고. 근데 장외 도화는 부부가 무정하죠. 그러니까 바람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올인하지 않는 거죠. 장외 도화가 있는 사람 한 사람에 올인하지 않고 결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연애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래 도화는 한 사람에게 올인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일찍 결혼도 이루어지고 또 한 사람의 남편을 한 사람의 부인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한 사람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굉장히 장래 도화는 어, 도화로서의 어떤 의미 그런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면서도 괜찮은 어떤 그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외도화는 진정한 바람둥이죠. 그래서 당연히 부부간에 정이 없고 주로 연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하는 것보다 연애를 선호하고 이러기 때문에 결혼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도 계속 뭐 딴 데 바깥을 쳐다보니까 담장 바깥에 관심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집안에 있는 그 부인이나 남편에 대한 관심보다는 집 바깥에 있는 부인이나 남편에게 계속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의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담장 바깥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생활이 평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외도화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것도 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게 뭐 외국인과의 연애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신분을 초월한다든가 변태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근친과의 관계에서 연애 사건이 생기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이고 제도적이고 관습화된 그런 연애가 아니라 파격적이고 그런 제도와 관례를 뛰어넘는 그런 연애, 일반적인 룰을 벗어나는 연애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친 관계에 어떤 맺어지는 연애 그런 것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촌 간의 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파격적인 연애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장외도화가 되면은 바람둥이다. 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고 결혼도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도화죠. 도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장외도화가 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보통 연예인이라든가 연예인 기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화의 기가 굉장히 발현이 잘 되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든가 만인의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도화든 장외도화든 그러니까 장래도화를 좀 더 넓게 해석하면 꼭 진성도화가 아니더라도 연지나 월지에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연지나 월지에 이렇게 여기에 도화가 좌우묘유가 있으면 연지나 월지에 좌우묘유가 있으면 이거를 그러니까 장내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지나 시지에 좌우묘유가 있으면은 이거를 장외도하다 담장 바깥의 연애 사건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좁게 해석을 하면은 연지를 기준으로 한 도화의 그 진성도화가 일지나 시지에 있느냐 월지에 있느냐 이런 거에 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지가 인목이라면은 진성도화에 해당되는 것이 묘목이 되니까 묘가 이렇게 시지에 있는데 일지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묘가 일지나 시지에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장외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연지가 이렇게 잔나비띠 신금이라면은 유금이 진성도화가 되니까 유금이 이렇게 월지에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장내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유금이 일지나 시지에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장외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진성도화에 해당되는 글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장내도화냐 장외도화냐로 구분이 되고 그 장내도화 장외도화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내도화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부부간의 정도 좋고 일찍 결혼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이런 어떤 바람직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장외 그러니까 도화로서의 의미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장내도화라는 것은. 그러나 장외도화라는 것은 그 연지에 이제 해당되는 그 진성도화죠. 그것이 일지나 시지 이런 데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일지나 시지 그거에 있으면은 바람둥이 기질이 있고 그러니까 담장 바깥에 집안보다는 집 바깥에 어떤 이성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이성보다는 집 바깥에 있는 이성 그러니까 바람둥이도 되고 부부간에 정이 없게 되고 주로 연애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보다는 연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높다는 거죠. 늦은 결혼 또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늦은 결혼이 되고 또 결혼 후에도 또 담장 바깥에 있는 이성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혼인 생활이 평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화 중에서 장내 도화와 장외 도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